행정법원의 판결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인 판결입니다. 방송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건 겁니다. 상식은 위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는 상식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5명이 정원이면 방통위가 3명은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건 상식입니다. 다수결 민주주의의 상식이죠. 유일임 증인 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까? 법원의 존중합니까? 1차 판결에 짚어주십시오. 대해서는 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제가 판결을 존중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최종 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상식이 생각합니다. 통하는 사회가 문화 수준이 높은 사회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상식을 존중합니까? 상식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심위는 민간기구인가 행정기구입니까? 민간 독립기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기구라고 알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방심위를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최고 헌법기관입니다.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이 언론 보도, 시사를 심사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합니다.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정, 헌법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 2항이 검열 금지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워싱턴 특파원 했죠? 예. 수정헌법 1조 내용이 뭡니까?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그렇죠. 된다. 언론 출판을 침해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는 지금 사실 원래 방심위는 마약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과장 광고라든지 이런 사회에 위해되는 요소를 제재하라고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뒷전이고 이걸 빌미로 해서 보도 시사 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을 이 사후심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사실상 검열을 행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언론 보도 내용을 심사하는 나라가 방심위, 유일임 방심위 말고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한 나라만 예를 들어 보세요.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걸 없습니다. 검열이라고 중국 보지 말고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언론계 통합기구의 자율심사에 맡깁니다. 미국과 영국은 정치적 공정성, 보도 내용은 심사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유희림 우리 정의는 86년에 KBS, 85년에 KBS 들어왔죠? 예. 보도 지침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당시 한국일보에 있던 김주언 기자가 1년 동안 있었던 580여 건의 보도 지침, 권력이 언론에 보내는 은밀한 통신문, 비밀 통신문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는데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제2의 보도 지침입니다. 자, 저기 PPT 한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지침의 수단이 청부민원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시잖아요. 누구죠?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예. 제 동생입니다. 동생이죠. 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방위원장 맡고 계신 백성기 위원장이십니다. 지도교수죠. 예. 왼쪽은 동생이고 오른쪽은 지도교수고. 다음 PPT요. 자, 동생, 아들, 조카, 친척과 지인들 21명을 동원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심의하고 제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백선기 지도교수는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입니다. 이분을 선방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가혹한 제재를 남발했습니다. 자, 방심위 위원장 하면서
가족 친척 동원한 것도 이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들까지 동원한 것은 아버지로서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정동영 아들까지 의원님, 동원한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들을 동원한 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다음 PPT 한번 볼까요? 자,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기관 가운데 방통위가 신뢰도 최악기관으로 등장했습니다. 용산, 방통위, 검찰 이 3대 신뢰도 최악기관으로 등장했는데 그 바람에 국회가 늘 맨날 꼴찌를 하다가 5등으로 밀렸습니다. 이 방통위가 최악의 신뢰를 기록한 데는 방심위가 70%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 존경하는 소리는 안 해도 언론사 선배로서 예. 정동영 의원님을 평소에 많이 존경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방통위가 신뢰기관 이렇게 꼴찌로 하는데 방심위가 역할을 했다는 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인정하지 않고 이 정권 눈에 쏙 드는 그런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씨와 경쟁합니까? 존경하는 자, 한번 선배님, 보십시오. 이진숙 위원장과 유일임 위원장은 남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같은 과 1년 후배인데 알고 있었습니까? 과거에? 지난번에 몰랐다고 그랬죠. 의원님, 저는 몰랐다는 한 적도 없고 당연히 대학교 후배를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쭉 걸어온 길을 보면 정상적인 기자 활동을 했던 건 맞는데 그 뒤에 권력이 눈앞에 오자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의 괴벨스를 우리는 보고 있는 셈입니다.